예쁜 그룹이죠? 티아라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옆에서 당하던 저는 제일 억울하겠죠. 저도 피해자니까 제가 가도 당한 게 많아서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죠? 이 모든 게 남자친구로 인해 벌어졌다는 그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랜만에 온 티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름 양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네. 2012년 7월 걸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을 하다 1년 만에 그룹에서 탈퇴한 이아름. 이아름은 이혼 소송 소식을 전할 당시 새로운 남자친구의 존재도 함께 알렸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옛날부터 제 팔리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시나리오 작업차 저한테 원래 연락을 주셨다가 시나리오 작가라고 소개한 남자친구 서씨.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사기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고요? 실제 피해서 쓴 글 같은데요? 이아름은 모든 게 억측이라며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아름과 남자친구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금전적으로 이제 이득을 취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본인들이 피해자인 척 이렇게 행사하고 너무 좀 괘씸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거의 하루 반 돼서 420인가 430분 했어요. 아이고. 3월 3일부터 해서 3월 9일까지 거의 원금으로는 한 2,750 정도 이렇게 되고 손을 벌리는 이유는 다양했다고 합니다. 하열에 자궁에 혹이 있고 갑상선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근데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한다. 이아름 둘째가 좀 아픈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남편 고소나 그것 때문에 좀 증거가 좀 필요한데 전부 다 지어져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없다. SNS 계정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이아름. 제보가 들어왔는데 읽을 필요가 없어요. 복사 복붙 3천여만 원을 피해본 강 씨는 걸그룹 티아라의 오랜 팬이라는데요. 저 정도면 찐팬이죠. 찐팬. 요거 있네. 이름까지도 그때 이건 좀 회원 이거 번호하고 제 이름 팬클럽 이거 회원 카드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갖고 있고 세월이 참 오래됐는데 그런 그에게 이아름이 처음 연락을 해온 건 3월 2일. 아이의 병원비를 도와달라며 SNS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현재 남편은 남자친구 서 씨를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 서 씨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병원비를 또 도와달라고요? 참. 이후 밤낮 할 것 없이 전화를 걸어온 서 씨. 요구하는 금액도 커졌습니다. 아름이랑 살려준다는 마음으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정확하게 필요한 금액은 91만 2천 원. 근데 수술 이제 들어가 이제 350만 원만 딱 부탁할게. 아름이는 다시 수술해야 되고 400만 원 딱 마지막이거든. 형이 3천만 원으로 줄게. 조카를 이렇게 두고 있는 삼촌 입장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눈에 좀 밟혔죠. 아이 수술비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보냈겠죠.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작가라고 하면서 형은 파묘를 보조로 들어갔어. 근데 그게 지금 500만 돌파해가지고 한국 가서 정산 받으면 인센티브 나올 것 같아. 개봉할 작품도 있는데 이거 하다가 죽고 싶지 정말 않거든. 막말로 얘기해서 형 차만 팔아도 이 형 나오니까. 서 씨는 이아름의 방송 출연료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는데요. 아름이가 복면가왕 출연료가 돈 나올 때는 진짜 많거든. 복면가왕에도 출연을 했었고 이효리의 레드 카페에도 출연을 한 그게 있는데 그런 출연료도 좀 나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좀 돈을 좀 주겠다. 3월 6일 날에 들어온답니다. 그의 말을 믿고 보내준 금액이 총 2,750만 원. 아이고, 많이 보냈어요. 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던 게 내가 이런 곰깔꾼한테 이래 속아가지고 아이고 나도 참 미쳤다 이래 싶으니까 자괴감도 너무 들고. 돈도 돈이지만 마음적으로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죠. 제 방이고요.
제가 모았던 것들. 야, 피해자 수정 씨도 2009년 티아라 데뷔 때부터 팬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데요. 와, 이아름의 결혼식에도 팬으로서 초대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아주 가까웠군요. 저희끼리 얘기하기로는 아름이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어쨌든 아파서 정신적으로든 뭐든 아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마음이 아팠던 거죠. 알았어요? 네. 티아라 그룹에 합류한 지 1년 만에 탈퇴한 이아름. 이제 아름이가 솔로로 아마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티아라로서 활동했던 곡들이나 무대들은 절대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가 수정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지난 3월입니다. 언니가 지금 자궁 하혈에 자궁에 혹이 있고 갑상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150인가? 200? 어쨌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도 한때 멤버였고 정이 있고 그래도 나름 공인인데 얼마나 진짜 급했으면 팬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을까. 다 해서 420만 원 보냈네요. 예. 언니 보냈어요 하고 그냥 바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이제였던 거예요. 아, 일면식도 없는 SNS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건 이아름. 그런데 돈은 남자친구인 서 씨 계좌로 받은 겁니다. 참. 이상한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소씨 되시죠? 네네. MBC 실화탐사제 제작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제가 돈 빌린 거 없고요. 소씨 계좌로 입금이 됐잖아요. 네, 그 통장은 제가 쓴 게 아니라는 거를 입증이 다 된 상태고요. 그거 누가 쓴 건가요? 간단하게 팩트로 말씀드리면 이 씨가 쓴 거고요. 아름 씨가 쓴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조사나 변호사님, 수사관 다 파악이 됐고요. 남자친구 서 씨의 주장이 사실일까? 이아름 그녀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제 제작진입니다. 모든 돈은 이 아름 씨가 썼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예? 언제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본인이 그것을 치워달래서 저는 치워해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도 뭐 말을 그따구로 했다니 뭐 제가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돈은 소 씨가 쓴 건가요? 누가 쓴 건가요? 예, 맞아요. 야,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의 남자친구로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서 씨. 그는 주변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직업이 되게 많아요. 걔는 저한테는 작곡가, 롯데를 그렇게 팔아요. 롯데 엔터, 롯데 시네마, 롯데 마트, 롯데 백화점. 저한테는 키스트 소속사 팔았어요. 저한테 네. 파묘도 자기가 참여했고 독전도 자기가 대기업 소속 작가라며 명함을 건네기도 하고 SNS에 배우 오디션 공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형이 영화 평론도 했었거든. 지금은 아예 그냥 전공으로 작가로 했는데 내가 할 일이 너무 이제 바빠지니까 넷플릭스 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아름 그녀도 남자친구를 시나리오 작가라고 했습니다. 작품 너무 많이 했어요. 오빠가 이름을 치면 안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조금 누구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했고 그 작품들에 피해가 갈까봐. 앞뒤가 좀 안 맞죠? 피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서 씨를 잘 안다는 한 여성으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혼인신고만 했어요. 결혼식 안 했고요. 그녀는 서 씨의 전 아내였습니다. 아, 결혼을 또 했네요. 했네요. 정체야? 사기꾼이에요. 사기치고 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알바식으로만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결혼 생활 2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는데 사유가 서 씨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집 월세도 도박으로 뭐 돈 다 깎아먹고 뭐 도박, 폭행, 폭언, 바람 다 있었어요. 세상에. 계속 작가라고 본이 거짓말이에요. 야, 이게 뭡니까 정말? 야. 들어보니까 파묘나 뭐 이런 것도 작업하셨다는데. 파묘를 작업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요. 형은 파묘를 보조로 들어갔어. 지금 500만 더 해가지고 인센티브 나올 것 같아. 시나리오 작가, 뭐 작곡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작업들을 좀 하셨나요? 좀 나중에 동화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만 동화하고 싶네요. 서 씨는 언젠가 탄로날 거짓말을 왜 하는 걸까?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리플리 증후군의 특징, 말하자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스노우볼 효과를 만든다. 그것 외에 거짓말을 하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 아, 쾌감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거짓말을 즐기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서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당시 이혼한 그와 3개월 정도 만났다는 다빈 씨. 작곡가, 무슨 그런 노래방 영업장 같은데 관리도 하고 있고 자기가 뭐 몇 개 하고 있고 뭐 네일샵도 막 몇 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돼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빌려주는 대로 바로 갚았어요. 나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돈 내고 정말 하루에 막 10번도 막 이체하고 20번도 이체하고 쌓여있던 게 한 8천 정도가 돈을 빌려줬대요. 정말 전에서 총 1억 5천 정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 아유. 서 씨에 대한 의심이 쌓여갈 무렵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다빈 씨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지인들은 다빈 씨가 빌리는 줄 알았겠죠. 그렇죠. 내역을 자기가 다 지워놨으니까 제가 못 봤었거든요.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제 휴대폰으로 자기 통장에 옮겨놓고 너무 화가 났던 게 제가 동생이 막내가 군인이었어요. 저 자는 사이에 저인 척하고 5만 원, 10만 원 그 군인 동생한테 또 돈을 빚고 있었거든요. 다빈 씨는 서 씨를 폭행과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는데요. 이후 욕설 테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 60회 이상 송금하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얼마 뒤 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휴대폰을 그 집에 놓고 갔었어요. 열어보니까 그동안의 사기인가 보험 사기도 줬고요. 그 중에 사진도 있어가지고 여성의 나체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여성은 다빈 씨 전에 만났던 효진 씨였습니다. 연락이 한 통이 왔어요. 저는 선생님을 얼마 전까지 만난 사람인데 아셔야 할 게 있어서요. 자고 있을 때 찍은 나체 사진이 있다. 서 씨의 사기 행각은 똑같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끊임없이 돈을 빌려간 겁니다. 효진 씨 잘 때 몰래 이체해간 돈도 많다고. 아이고, 참. 증빙이 되는 게 900만 원 정도. 그 돈 어디다 썼을까요? 부가. 야, 이게 도대체 그와 만남의 끝은 효진 씨 역시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구타예요, 구타. 온몸을 그냥 주먹으로 때렸고요. 서 씨를 폭행, 상해, 절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하고 저건 협박죄가 성립이 되죠, 당연히. 효진 씨 부모님께도 온갖 거짓말로 협박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내 소중한 사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섭죠, 그게 또. 결국 고소를 취하한 효진 씨. 아유. 그런데 5개월 뒤 나체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로 서 씨를 고소했는데 피해자들이 더 있었답니다. 저희가 고소를 하고 나서 재판 과정에 보니까 그 성범죄로 고소를 한 여성분이 더 있었어요. 지금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아요. 피해자들의 고소건을 병합해 심리한 재판부는 2021년 5월 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서 씨. 그의 소식이 다시 들린 건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과의 열애설이었습니다. 아하. 아름이랑 만난다고 해서 12월 달에 그 기사 터지고 이제 사기에 서막이냐 놀랬죠. 미친 줄 알았죠. 이아름 그녀는 제작진에게 서 씨와 처음 만난 시기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10월 7일이요. 10월 7일. 아, 출소하고 한 달 뒤네요. 그러네요. 많이 뭐 도와줬죠. 고마운 사람이죠, 저한테. 지난 4월 5일 이아름은 그동안의 수많은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빌렸다, 도움을 구했다. 뭐 같은 표현이겠지만 오빠랑 저도 전혀 모르는 부분이고요. 해킹범 자체에서 해킹범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해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킹이 그냥 쉬운 해킹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휴대폰들을 쏙쏙히 들여다보고 하는, 그러니까 원격 해킹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해킹범이 자신의 SNS 계정으로 본인인 척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서 씨가 전과자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과자 아닙니다. 그것도 고소해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고소한 그 여자 지라고 그 여자가 만든 거니까요. 판결문을. 판결문을 조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서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가스라이팅은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강한 위협, 폭력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 감정에 호소를 하는 이런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폭력형 되는 것이고요. 한쪽은 연인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과거의 전과를 보면 상당한 폭력과 위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읍소형, 말하자면 이전 과거에 비해서 더 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서 씨의 실체에 대해 낱낱이 폭로한 이아름. 뭐 이전에는 해킹범 소행이라 말했었잖아요. 다른 여성들에게도 썼던 그 사기 방식이네요. 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게 사실은 서 씨였다는 겁니다. 와. 그녀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 그냥 제 앞에서 대놓고 들켰어요. 원래는 제 폰에 기록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 폰을 들고 있을 때 제가 모르는 연락들이 오길래 뭔지 물어봤더니 들킨 거죠. 나중에 대범하게 그냥 본인 계좌로 넣어서 본인이 생활을 했고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만나서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네, 전혀 없어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에이.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아름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아하. 아름이도 확실히 동조했고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간통 속이다. 다른 피해자들을 생산해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피해자는 아니겠구나. 뭐 하는 거죠. 이아름은 친구 지선 씨에게 본인을 인증하는 음성 파일도 보냈다는데요. 저한테 돈 빌릴 때 자기 그 목소리로 녹음해서 보냈어요. 이건 해킹 아니구나. 맞아. 확인하면 답장 좀 줘. 나 진짜 너무 아파.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말에 바로 72만 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이랑 친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걔 지금 뭐 다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고 돈 빌려서 안 갖고 다니고 뭐 말도 아니잖아.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뭐 DM 오고 전화 오고 막 계속 귀찮게 해요. 전화 받아서 입씨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댓글을 달아요. 피해자가 더 생기는 걸 막고 싶었대요. 다음 날 이아름의 SNS에 지선 씨 사진과 함께 공격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것도 서 씨가 한 건 아닐까? 좀 통화를 했다니까요. 전 아름이 목소리를 알아요. 아니 둘은 공범이라니까요. 둘이 같이 생활하려고 팬한테 돈을 뜯기 시작한 거. 이아름과 직접 통화한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아름이에요. 폰이 정지되거든요. 내일 괜찮으시다면 한 4-50만 원 정도 도와주시면. 그녀에게 보내준 금액은 총 450만 원. 사정이 딱해 보였답니다. 저도 이제 남들한테 돈을 빌려받고 더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얼마 전에 겪은 사람으로서 그래 도와주자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모든 게 거짓말이란 걸 확신하게 된 순간이 있었다는데요. 처음에 이제 집에 있다고 하면서 뭐 빨래하고 있었대요. 근데 1시간 후에 입원하는데 응급실이 돈이 비싸다. 빌려줄 수 있냐. 그러면 영상통화 해봐라. 네 진짜 병원인 거 인증해봐라. 전화를 했는데 그 세탁기 끝나면은 뜬뜬뜬뜨르르르 그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세탁기 소리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서 내 병실이 세탁기 있는 옆에 있는 병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병실이라면서 저렇게 얼굴을 가까이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아름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사기죄죠. 예. 이아름과 남자친구 서 씨. 두 사람의 사기 행각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아름의 어머니는 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얘가 같이 있다가 이제 무섭고 폭행이 이렇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그 사람하고 그대로 통화를 한 게 있어요. 폭행을 하고 이러면서 친 거죠. 사기 통화 뒤에 이제 가만히 있어라 계속 또 이제 속고 믿고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또 사기가 벌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 날인가 제가 와서 퇴원을 시키고 분리가 됐죠. 이제 걔는 차를 갖고 도망갔으니까. 이아름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계좌로 돈을 받는 행위죠. 그 사기죄 구성 요건이 일단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편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협박을 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가담은 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그거는 주범이고 나는 그냥 종범이다, 방조범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빠질 수는 없어요, 그 부분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 그리고 엇갈리는 주장. 서 씨만이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을까.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현수 씨는 직접 따져 묻고 싶다는데요. 제작진과 함께 서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입니다. 네? 저 혹시 여기 서집 아닌가요? 아니에요. 서요? 네.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4월에 발송한 경찰 출석 통지서가 그대로 있네요. 아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서 씨와 이아름, 그들은 언제쯤 모든 진실을 밝힐까요? 만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저도 뭐 여기 어디니까 와서 커피 한잔 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런 순간 저는 이게 지금 변호사님이랑 계약이 해지된다고. 그런 법무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싫어요. 그 사람들이 또한 억울하겠죠. 근데 그 옆에서 당하던 저는 제일 억울하겠죠. 그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당신네들 마음도 아니까 내가 참고 살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돈 받을 거라고. 아휴.